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둔촌주공의 갈등은 끝난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불씨가 남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거란 믿음이 깨질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둔촌주공 재건축을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당장은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모든 아파트 단지에서 지금의 상황이 선례로 남을 거고 어떻게 이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기대 수익이 달라집니다. 또한 일반 분양을 대기하시는 분들도 둔촌주공의 승패 여부에 따라서 분양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좋든 싫든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둔촌주공이 우리 집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동안 진행 사항을 먼저 보면 지금의 새로운 불씨가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그동안 많은 무주택자들한테 가장 핫한 곳이었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하고 조합 간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증액 규모는 약 6천억이었습니다. 결국 지난 4월 달에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이르렀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시공사와 조합은 공사 재개를 위한 증액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서울시까지 나서게 됩니다. 서울시가 이게 과연 나설 일인가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어찌됐건 증액에 합의가 되고 10월 달에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받고 그 결과를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즉 한국부동산원이 심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추가 공사비 1조 1385억에 대한 검증 결과에 양쪽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졌을 경우 패전국은 승전국한테 엄청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목숨을 살려준 대가인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무섭고 피하는 게 최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어떤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준비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꼭 나타나는 게 바로 주둥이 파이터들입니다. 군 면제나 미필들이 요즘 군대 많이 편해졌어. 이거 예전에 비하면 그게 군대냐 요즘. 이딴 소리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군면제나 미필들이 막상 전쟁 나면 지 살겠다고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현실입니다. 이 시간에도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모든 국군 장병들께 감사함을 한번 표합니다.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와서 한국부동산원을 심판으로 세웠는데 이것도 잠깐 이야기하자면 이런 공사비 검증은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를 넘을 때 조합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회신을 했는데 이게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1조 1385억 중에 한국부동산원에서 내가 검증할 수 있는 건 1630억, 그러니까 전체 검증 내용의 14%만 검증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9700억은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는 조합하고 시공단이 서로 알아서 다시 협상하라는 뜻입니다. 심판보라고 했고 그 결과를 따르기로 양측이 합의했는데 1조 가까운 돈은 내 업무 영역이 아니라서 니들이 알아서 다시 협의 보라고 하면 이거 협의가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1조 원에 가까운 9,700억이 그대로 증액된다면 추가 공사로 인한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 8천만 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조합원 입장에서는 엄청난 데미지입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추가 공사비로 인한 분담금 폭탄이 불보듯 뻔하고 또다시 갈등이 시작되면 이미 승기를 잡고 있는 시공단이 끝내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공사 중지가 일어난다면 정말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아주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공단 입장에서 한번 보면 이번 싸움을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적당히 타협해주고 시원하게 추가 공사비 깎아주는 걸 보여준다면
앞으로 모든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에서 공사비 증액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 국민이 지금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즉 둔촌주공은 어떤 하나의 표본일 뿐이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기업의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업한테는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시공단은 나랑 전쟁하면 어떻게 되는지 니들 똑똑히 봐도 하는 식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왜 한국부동산원은 사실상 심판 역할을 빠졌을까? 난 모르겠으니까 니들끼리 다시 치고받고 싸우든 알아서 해라 라고 했을까? 일단 자기 일이 아닌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은 아예 쳐다도 안 보겠다는 겁니다. 판단을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 심판을 볼 내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 손실 금액 3,644억, 재착공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3,617억, 공사 중단 기간 손실 396억, 공사 기간 연장 손실 1,125억, 공사 중단 재개 준비 456억 등은 내 업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거는 누가 판단 내려주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공사가 중단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 1,600억은 이미 의미가 없어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갈등이 격화된 작년으로 돌아간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일반 분양까지 다 끝낸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부동산 판이 많이 흔들리겠습니다. 양쪽 모두 절충안을 찾아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둔촌주공조합원이나 일반 분양 받은 분들로 추정이 되는 분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댓글로 험하게 이야기하고 돌아다니시는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 채널에도 댓글로 안 좋은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은 둔촌주공조합과 시공단 모두 다 국민들한테 미운 털이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내 편을 만들어 놓는 게 저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둔촌주공이 얄밉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시공단이 너무 했네. 다음 타켓은 이거 내가 될 수도 있구나. 어찌됐건 그래도 조합이 이겨야 나한테 도움이 좀 되겠네 라는 우군이 많이 필요해 보이고 충분히 그럴 만한 기회가 아직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전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나를 응원해주는 우군이 많다면 해볼 만한 전쟁이 되기도 합니다. 저라면 우군부터 만들겠습니다. 여기저기 댓글로 똥 싸질러 놓기. 노원 재건축 초읽기, 서울시 개발 밑그림 내년 공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제목만 보면 금방 당장이라도 노원구가 재건축이 다 돼서 신도시급으로 확 탈바꿈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서울시가 상계 택지개발지구 일대를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했다는 겁니다. 이제 발주했다. 이 용역의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하나 기사가 나면 그 지역 부동산에 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묻지마 매수도 있었고 집을 내놨던 집주인들이 물건을 다시 거둔다고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전보다 매수인들이 많이 똑똑해졌고 준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기에는 이런 기사 만약에 하나 나면 노원구가 천지개벽 할 거니까 지금 당장 집 사라고 막 부추기는 유튜버들이 나서겠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맥을 짚어주는 부동산계의 어벤져스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누구누구 이렇게 채널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거고 그런 분들의 영상도 시청하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류의 기사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실상은 한참 후의 일인데 마치 지금 당장 집을 꼭 사야만 될 것처럼 이렇게 부추기는 기사들, 그리고 저층 재건축은 이제 서울에서 거의 끝나가고 그마저도 조합원 분담금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건 대부분 중층 재건축입니다. 무조건 나쁘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전처럼 묻지마 매수보다는 적정한 가격인가를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수도권 부동산 기지개,
라피아노 스위첸 양주 옥정 눈길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게 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제는. 그래도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수도권 주택 가격의 하락 폭이 줄었고 거래량도 회복세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협한 데이터 몇 개 짜집게 하면 그럴싸한 상승세로 둔갑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후반부 내용은 결국 경기도 양주 옥정에 분양하는 어떤 주택에 대한 광고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꾸준히 하는 이유 정말 잘 아시죠? 매수 대기자뿐만 아니라 집주인들도 이런 기사 정말 많이 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 몇 개 나오면 집주인들이 부동산에 막 전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집값 오른다고 뉴스에 막 나오고 그러는데 요즘 좀 어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겨워해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제가 잔소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벚꽃 구경하러 카메라 들고 나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스타일의 옷을 입다 보니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좀 이상했습니다. 우리 집 거울이 고장난 줄 알았는데 제 몸뚱이가 살찐 거였습니다. 이제부터 다이어트를 저는 좀 해야겠습니다. 와이프하고는 서로 상대편 배를 붙잡고 이거 놔라. 먼저 놔. 내 배에서 손 떼라. 이 정도면 나 배 나온 것도 아니야. 이거 평균이야, 평균. 이렇게 투닥거리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해서 와이프하고 배잡기 싸움에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 집도 필요한 거고, 돈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